안녕하세요. 파무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 발동할 정도로 5% 이상 폭락장이 이어졌습니다. 겨우겨우 쌓아놓은 이 5천선이 좀 무너졌는데 좀 허무한 점도 있죠. 일단 4,90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NXT 시장이 이제 오픈이 돼서 8시까지 어떤 궤적을 그릴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일단락된 건 5천선 무너졌다는 얘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정점에 있는 이 주가 궤적도 결국에 가서는 조종장을 반드시 겪는다. 건강한 조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 조종장이 와야지 다시 바닥 다지기 하고 슈팅할 수 있는, 다시 쏠 수 있는 어떤 이 여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너무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높았다는 얘기죠. 이게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엄청난 기세를 가지고 우상향하면서 굉장한 어떤 이 발군의 이 잠재성을 보여줬었습니다. 일단은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던 지수를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조정 상태로 접어들면서 5% 넘게 폭락한 것 자체가 지금 뒤늦게 뛰어든 개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일 거예요. 계단식 하락이라는 걸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올랐던 장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패닉셀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구나. 해서 일시적으로 그냥 다 던져버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도 전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일단 레버리지를 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또 상황이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각 종목들마다 거의 뭐 5% 이상 빠져버리면 이거 반대 매매 당할 가능성도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B2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주식시장 B2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루 만에 5% 이상 빠져버리게 되면 이게 자기가 빌려온 돈을 갚을 만한 어떤 커버리지 능력이 확 떨어집니다. 일단 이런 양상 때문에 굉장히 지금 코스피 200 선물 전일 대비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매도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제도가 이제 사이드카인데 요게 이제 발동됐다는 것 자체가 작년 연말로 이어지면서 올해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던 이 코스피 시장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롭게 진입한 이 개미들의 엄청난 이 패닉셀 현상, 그대로 이제 전환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아무튼 간에 5.26% 빠졌습니다. 굉장한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수치가 될 수가 있겠고, 비교적 그래도 이 나스닥이 1.55%로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좀 이상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물음이 있었는데 이거 여지없이 계속해서 지금 워시 효과가 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 뭐길래 그냥 뭐 하나의 심볼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전체 시장 자체를 끌어내리려 하는 그런 어떤 주포들의 움직임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금융시장은 우리나라 자본으로 움직여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자본, 전 세계를 움직이는 어마무시한 이 자본 세력들이 주포로 움직이면서 전체적인 어떤 금융시장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떨어졌으니까 내일 오르겠지 하고 이런 무지성적인 이 투자를 하셨다가는 그냥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 또 유출, 이 상생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유동성의 어떤 함수관계, 이거 잘 살펴보셔야지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한국 시장은 너무나 쉽게 주식시장 자체가 급등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 중에 좀 몰빵했던 사람들은 뭐 엄청난 충격을 오늘 받았을 겁니다. 근데 좀 추스리시고 이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어떤 조정 양상을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요 모멘텀이 어느 정도 분위기 상세 효과를 가져간다면 다시 치고 나갈 가능성도 높다.
일단은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새롭게 임명한 워시, 이 interest rates, 결국 그 금리 부분에 대해서 자기 기대만큼 워시가 따라와 주지 못하면 수잉하겠다, 뭐 고소하겠다라는 또 농담 섞인 뼈가 있죠. 뼈가 충분히. 그만큼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절실한 그런 부분이고,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니까 아마 두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간에 이 워시 효과는 결국 지금 덜 비둘기적이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와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 아닌가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뭐 금 박살이 났죠. 마이너스 10% 좀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완전히 지금 금은 시세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은 시세도 전날 30% 이상 떨어졌는데 또 떨어지고 있죠. 그만큼 안전자산이라는 것이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국 부동산을 들어올리는 가장 큰 기저의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이 아파트 시장보다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이 금은 시장이 폭락하는 이 선제 지표는 결국에서는 한국 아파트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라는 걸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강남 아파트와 마양동 아파트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집값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어떤 아주 강인한 종교 신념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전통적인 강력한 이 안전자산 시장 지금 완전히 빠개지는 거 보십시오. 그냥 완전히 그냥 10%, 30% 이상 떨어져 나가고 있으니까 거의 경악할 만한 어떤 수준에 지금 이르고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서학개미들도 코스피 시장이 엄청나게 쏘아서 올라가던 어떤 추이를 굉장히 부럽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늘처럼 이제 5% 정도 계단식 하락의 추이를 보게 된다면 이것도 이게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학개미들 짐 안 쌌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서학개미들, 이라는 어떤 제목의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외 주식 보관 이 금액 추이를 봐도 별 차이가 없어요. 평균선을 딱 그어봐도. 그만큼 지금 관망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코스피 시장이 오늘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지만 얘는 바닥 따지기다. 다시 튕겨져 올라갈 수 있는 건강한 조종세이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한다면 충분히 시장 자체의 어떤 이 탄력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회복된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또 달라질 가능성도 상당 부분 많다. 근데 이제 변수가 일단은 환율이죠. 지금 146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어느새 1430원까지 갔었는데, 그만큼 이 워시 효과가 지금 채권도 밀어 올리고 또 미국 이 달러 가치도 지금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워시라는 사람이 도대체 아직 임명도 안 된 사람인데 그냥 시장은 불안한 거야. 그냥 혼란이 오겠구나, 뭐 전환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 공포를 확산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시장 자체를 그냥 내리꽂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다. 코스피 시장이 오늘 5.26, 코스닥 시장이 4.44, 니케이가 1.13, 상해종합 1.88, 전부 다 지금 아시아 시장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당히 워시 효과가 부정적인 어떤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반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지금 황당한 어떤 그런 어떤 반응도 보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SK 하이닉스 좀 조심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아니라 다를까 9%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계단식 하락의 전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숏 커버링이나 숏 스퀴즈. 그러니까 결국 공매도 세력, 그러니까 주포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든 대량의 자금 투입해가지고 빌드업 시켜가지고 주가 높인 다음에 싹 빼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가를 계속적으로 높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매수를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했는데, 이제 이게 계단식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숏 커버링이나 또 숏 스퀴즈 같은 현상이, 그러니까 대량으로 매수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어느 정도 조종세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지금 뭐 모건 스탠리, JP 모건 다 매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 주포 세력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숏 스퀴즈 같이 뭔가 강력한 매수를 통해 가지고 주가를 들어올리는 흔적은 좀 발견할 수 없다. 삼성전자도 지금 거의 7% 가까이 좀 떨어지고 있죠. 계단식 하락을 말씀드렸습니다. 점차적으로 조금 보합 보였다가 살짝 올랐다가 또 올랐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주가 자체가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 모건 스탠리 같은 뭐 이 해외 주포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스탠스를 좀 잘 유지를 하시면서 다시 반등이 오기까지의 이 기간들 좀 잘 유념을 하시면서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이 계단식 하락은 중간중간 반등이 섞이는 패턴인데 투자자를 굉장히 좀 지치게 만들죠. 그래서 일정 손실 시 기계적으로 좀 손절하는 원칙도 중요한 건데 이게 아파트 시장에 딱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아파트 시장은 완전히 시장 자체가 투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주식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도 좀 내려오는 어떤 건강한 조정기가 있는데 아파트 시장 끝없이 오른다고 하니까 이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냥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거래 평균 1월 딱 선을 그어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월이 더 지금보다 더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그리고 2,700건 정도의 거래량 그리고 2월 달 들어선 거래 한 건도 없습니다. 그만큼 좀 돈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얘기고 아니 주식시장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십시오. 주포 이 현금 유동성이 줄어버리니까 이렇게 7% 이상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포 세력들 그러니까 현금이 돌지 않으면 이렇게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가 종목이 똑같습니다. 아파트 시장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금 유동성 자체가 말라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올림픽 팍포레온도 지금 1월 달에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수억씩 떨어지는 어떤 양상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2월 달 돼서는 5억 이상 떨어져줘야 되고 거의 폭락에 가까운 10억 가까운 어떤 이 하락 양상도 나와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쓸데없이 올라온 거죠. 이건 뭐 주포색도 없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집어넣고 그 안에서 뭔가 빌드업하는 그런 어떤 구조도 아니고 그냥 뭐 집주인들 이빨 털기를 해가지고 그냥 호가식으로 계속 아파트를 올려나간 건데 그냥 뻥튀기 식의 어떤 이 빌드업이죠. 근데 주식시장은 돈을 넣기라도 해서 빌드업 시키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은 아무것도 없어. 공갈빵입니다. 그냥 사람 말, 호가, 기대심리 보이지 않는 것들로 포장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올려쳤으니까 당연히 10억 이상 빠지는 거는 이거는 폭락이 아니죠. 당연한 수술인 겁니다. 강동구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 위치해 있는 1월달 평균선을 딱 그어봐도 자 하나 둘셋넷 여기까지 5개월치가 더 높아요. 근데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헬리오시티 송파구 보십시오. 31억 4천에서 30억. 이것도 덜 빠지는 겁니다. 이거 근거 없는 상승세인데 이거 거의 뭐 5억에서 10억 정도 빠져야죠. 지금 주식시장의 경제 흐름이라면. 그죠? 근데 이걸 지금까지 홀드하고 있고 계속해서 오른다고 이게 지금 완전히 엎어치고 매치고 식의 전망들이 나오고 앉았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보다 더 위험한 시장이 지금 아파트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나서가지고 이거 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 정말 큰일 나게 생겼다라고 지금 엄청난 지금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송파구 보실까요? 송파구. 평균선을 이렇게 쫙 꺼봐도 역시 그래도 평균적인 금액보다 더 높았던 그런 이 개월수가 한 5개월수 더 많습니다. 그죠? 송파구는 한 159건으로 그쳐네요. 거래량이.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쪼그라들고 있는데, 야, 지금 주식시장 5% 하락해도 사람들이 지금 패닉셀 하고 앉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계속 호가세로 그냥 5억씩, 10억씩 때려 올리니까, 이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시장이다, 이거죠. 한꺼번에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집값 올리는 추이를 좀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양도세 부분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죠. 5월 9일까지 이제 중과세 유예 안 하겠다고 이제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18억 정도 양도세를 내는 경우도 있고 싼 집부터 이제 계속 해결을 해 나갈 텐데 이거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정부는 확실히 메스를 들고 수술을 하려고 있고 시장은 버티고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정부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이거. 규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마무시한 규제가 지금 4개가 나왔는데 627, 그죠? 97, 11호, 그리고 129 공급대책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값 안정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키겠다라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 대체 아이파크 예를 들자면 84제곱은 매도 차익 26억 나와도 18억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노원구는 상계주공 6단지 59제곱인데 4억 차익 나오면 2억 6천 내야 돼요. 여기도 좀 세네. 차익에 비해서. 그죠? 그만큼 지금 다주택자들이 물어야 하는 이 세금 부담은 어마무시하다. 강남구 대치 아이파크 좀 전에 소개해드린 59제곱도 지금 뭐 거의 10억에 가깝게 양도세를 물어야 할 그런 어떤 입장이고요. 아파트 가격 차이가 뭐 7배 정도 나와가지고 저렴한 아파트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팔겠다라는 이제 전략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이런 세금 문제, 그리고 보유세 문제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보유세 문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을 계속해서 공갈빵처럼 그냥 펌프질 하게 된다면 확실한 어떤 이 대책들이 더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전세 시장도 이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세법. 3개월 내 보증금 못 받으면 세입자가 강제 경매 신청하는 이 전세법 통과입니다. 이거. 임대차 등기 또는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는 경우에 계약이 종료된 때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시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거는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엄청난 권리를 지금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요.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면 3개월 내 미반환 시 강제 경매 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집주인들이 보증금 떼어먹는 일도 없을 거고 전세 사기도 확 줄어들 거고요. 이게 9년 전세법하고 이제 같이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먼저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임대인 파산 시 또 두 가지 법, 두 번째 법, 전세 보증금 전액 소멸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집주인이 파산해 버리면 전세 보증금 선순위 이 입장에서 이 임차인이 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이 권리가 전액 소멸되는 어떤 경우가 있어서 돈을 다 날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최소한 막겠다. 이런 법도 이제 통과되고요. 그만큼 이제 전세법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임차인 권리를 존중해주는 그런 어떤 이 경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지금 주식시장, 금융시장의 이 엄청난 이 충격파, 결국 가서는 이 대조정기가 와서 다시 건강하게 탄력성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지, 이런 어떤 궤적의 이 변화들이 계속해서 이제 생겨나게 될 건데, 지금 아파트 시장은 요게 없잖아요. 요게 이것만 있지.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돈의 흐름인데 지금 환율은 1460원까지 가고 있고 달러 강세가 지금 재점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정책으로 쪼이고 금리도 오르고 가히 눌리는 부동산 영끌 쪽인데, 그만큼 모든 걸 팔아가지고 모든 걸 끌어다가 요 집에 다 때려 넣었는데 이 몰빵이죠. 요게 이제 폭락을 확 해버리면 그냥 지금 금리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집값 자체의 가치가 완전히 지금 떡락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선제지표로 나오고 있잖아요. 금, 은, 비트코인, 주식시장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 와서는 집값 부분을 건드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기다려온 세월이 절대로 헛된 세월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기회를 가지고 낮은 허들에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얘기죠. 4대 시중은행 금리 추이도 보시고요. 6.369에서 6.390까지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계속해서 금리 부담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굉장한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주식시장은 좀 잘 견뎌보시고요. 무조건 코스피는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조정기가 온 건 어찌 보면 좀 다행이에요. 너무너무 올라도 너무너무 올랐다. 위험할 만큼 올랐다. 이런 식의 이제 딱 조정기가 와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보합세에 거쳤다가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게 전혀 없기 때문에 완전한 폭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나서서 확실하게 부동산 개혁을 해가지고 점진적 하락, 안정화가 유지가 된다면 또 새로운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좀 잘 지켜보시면서 그때그때 기회에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캐릭터죠. 전세법, 특별히
이 임차인의 권리가 엄청나게 지금 이 강조가 되는 법안. 특별히 임차인이 3개월 내 보증금 못 받으면 무조건 경매 신청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소멸되는 그런 최후의 이 보루도 이제 딱 막아주게 됐고요.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일단은 좀 잘 지켜보시면서 조정장인데 이 건강한 조정장이 다시 탄력성 있게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도 좀 잘 조율해 가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은 오빠 브라복도 빨리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